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 자료를 공개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의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고성도 오갔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은 일단 그 비공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 불법이었다면은 그 불법을 안 알았느냐 여부, 인지 여부예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그것을 알았느냐, 심의위원이 알았느냐 이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가 어제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 그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과연 그 업무 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됐는데 그 심재철 의원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제 국가 주요 재난 이래 영흥도 낚시 어선 사고 날이라든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연결시킨 날 이런 날 그 술집에서 카드 사용한 게 맞느냐 이게 과연 적법하게 사용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그것이 업무 사용 그 업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적법하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감사를 이미 청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불법 여부하고 불법의 인지 여부, 그다음에 업무 관련성 여부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공방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교적 검찰에 고발하고 서로 맞고발했잖아요.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가 검찰 수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감사원 조사를 알면은 이제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여야 간에 특히 당정청 대 자유한국당의 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 쟁점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그걸 보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뭐 정면 충돌하니까 심재철 의원과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일단 감사원 조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여부는 역시 검찰 조사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나치게 이것이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시키는 의도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정부 여당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인정할 점이 좀 있어요. 정부 관리가 대단히 허술했던 것,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냐 이런 좀 비판은 자유롭게 올 것 같아요. 실제로 심재철 의원은 어제 정부가 정보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과도한 논리인 것 같아요. 정부가 그 예산 정보 시스템이 허술했다라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발했다라는 건 좀 논리의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예산 자료도 있고 지금 100만 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습니다. 처음에 47만 건이라고 알려졌었는데 100만 건이면 거기에 지금 보도된 거는 아주 극히 빙산의 일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무단으로 유출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고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인 어떤 합의로 정치적인 타협으로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발했다고 보는 것이고 심의위원도 또 이것이 무고다라고 해서 또 맞고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허술했던 정보 관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발했다라는 논리는 전 그건 과도한 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차례 정도는 뭐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190여 차례 접속해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은 고의성이 짙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 측의 입장입니다. 현재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해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것 보면은 뭐 이제 이 작가의 얘기도 나오고 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술집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카드 사용을 술집에서 술 먹는 데 사용했구나라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개연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나 청와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 해명이나 기재부의 해명이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어떤 국가 주요 재난 이래 왜 사용했느냐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건 늦게까지 야근하다가 밥을 먹은 거다 이런 해명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호 이름이라는 게 반드시 이제 지금 심재철 의원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유흥주점이라든지 무도주점 이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해명이 되는 거겠죠. 단순하게 술집이나 상호 이름만 보고 이거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아직 너무 때일이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 공개가 너무 좀 무분별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네. 조목조목 좀 따져보고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일로 이 카드 사용했냐를 알아본 다음에 이건 정말 이거는 사적이다, 사적 유형이다라고 판단했으면 공개도 됐는데 그렇지 않은 걸 너무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폭로한 경향이 있고 특히 접속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과거에 많이 사용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하지 않고 불법인 걸 알면서 인지하고 접근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 한번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영수증을 모두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네. 지켜보면 네.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자, 이훈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차피 예상됐던 바예요. 어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10월 1일까지 재송부해 주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재송부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송부한다라는 얘기는 그 재송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상됐던 바인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됐으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임명된 게 꼭 이번만은 아니었어요. 네. 지난해에도 이제 여러 명의 장관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번이 6명째인데 아마 지금 이제 심재철 의원건 지금 방금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 건과 유은혜 장관 임명권 이 두 건 때문에 적어도 국회 초기에 이미 국회가 9월 달에 개원하고 이제 10월 달인데 아직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야당이 한국당이 이 부분을 국정감사의 보이콧이라든지 네.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가기에는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워낙 네. 많은 입법 문제도 있고 또 국정감사 예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판문점 선언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이미 이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제1야당에서는 이것을 이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미 이제 입장을 천명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유은혜 장관 임명권과 심재철 의원 정보 유출 논란 이 건들이 아마 같이 맞물려 가지고 국회가 당분간 대단히 이제 그 여야의 대치가 고조될 것 같긴 네,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장 내일 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네.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유은혜 장관이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대정부 질문이 사실은 뭐 그 야당이 반대해서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국회 일정이니까. 그러나 지금 봐서는 유은혜 장관 임명이 이제 어제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이제 그 질문 대정부 질문 날인데 사회교육 분야 아마 파행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이 한국당은 조목조목 적절치 않다. 역량도 뭐 부족하고 여러 가지 뭐 이른바 무슨 뭐 이제 위장전입 의혹이라든지 네. 뭐 남편에게 일자리를 몰아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 자체도 내일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유 장관의 즉각 사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내일 대정부 질문에 나설지 그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찬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